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데일리로 편하게 쓸 수 있는 버킷햇 뜨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같은 실로 같은 코스를 떠도 손땀이 다르면 안 맞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이즈를 만들고 싶거나 다른 실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땀에 맞춰서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트 페이퍼 더블이라는 실을 두 겹을 같이 잡고 6호 바늘로 떴어요. 한지로 만든 실이라서 매트한 질감에 담백한 색감이 예쁘고요. 가볍고 고슬고슬합니다. 이 오트 페이퍼 두 볼이 있으면요, 머리둘레 한 58cm 큰 사이즈 모자도 하나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사이즈를 뜨면은 실이 남기 때문에 그 남는 실로 티코스터 만드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도안에 그 티코스터 도안도 같이 넣어 드렸어요. 무늬의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기호 도안에 또 연령별 사이즈를 정리한 표도 들어 있습니다.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도안과 실 패키지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단은요, 여기 매직링으로 시작해서 한길 긴뜨기를 뜨는데 기둥코 포함해서 14코예요. 익숙해진 편한 방법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매직링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늘이요, 실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놓고 얘를 비틀면서 내려와서 겹치는 데를 왼손 엄지가 딱 눌러서 잡죠. 그리고 이때 이 링의 크기가 너무 작지 않도록 손가락 굵기 정도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묶어진 모양이 매듭이 하나 생기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기둥코를 세웁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뜨죠. 감아서 링 안에다 넣는데 이 매듭이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묶인 모양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바늘을 넣었을 때 바늘 등에 두 가닥이 걸리죠. 아래쪽은 한 가닥이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바늘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실의 오른쪽으로 나가죠. 나가고 걸고 그대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요 앞쪽을, 바늘의 앞쪽을 살짝 더 들어서 여기 바늘 밑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걸어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걸어서 두 개 빼고 걸어서 두 개 빼고, 요게 한길 긴뜨기죠. 네, 지금 그러면 기둥코도 한 코로 치니까 하나, 둘 이렇게 두 코가 됐어요. 또 해볼게요. 감아서 링 안에 넣고 나와서 걸어서 두 개 빼고 걸어서 두 개 빼고, 그러면 지금 세 코를 떴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데요. 14코가 필요한데 뜨는 동안에 지금 이 링이 너무 커도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흔들흔들하면 코가 예쁘게 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다 같이 전체를 이렇게 모아서 잡으시고 바늘 들어갈 자리만 살짝 이렇게 보이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링을 너무 크게 만들었다 하면 얘를 이 꼬리실을 좀 이렇게 당겨서 약간 줄여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링 안에다가 한길 긴뜨기 기둥코 포함 14코를 만들어 볼게요. 네, 저는 지금 마지막 14번째 코 뜰 차례인데요. 이때 요 실을 좀 이렇게 당겨서 오므려 보세요. 그리고 14번째 코를 뜰 때 요 코 머리를 뺄 차례일 때 이 실자락을 쭉 최대한 구멍이 없게 좀 오므려서, 여기서 이 꼬리실을 첫 번째 단 뜨고 바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매듭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가운데부터 풀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매직링을 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렇게 뒤에다 빼놨다가 나중에 코 사이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마지막 코 이렇게 코 머리 뺄 때 요 실을요, 이 걸려있는 이 실과 바늘 사이 여기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걸쳐 놓고 코 머리를 빼면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티 안 나게 이 실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실 정리하지 않고요, 깔끔하게 지금 뜨면서 실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 끼워 놓는 거예요. 끼워 놓고, 그리고 이제 기둥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둥코는 정확하게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한길 긴뜨기 코, 얘가 두 번째 코죠. 한길 긴뜨기 코의 머리가 여기 있어요.
이거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사슬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가 빼뜨기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 사슬로 되어 있는 이 기둥코는 모양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아래쪽은 다른 코들이 좀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보고 그냥 여기다가 빼뜨기를 하게 되면 한 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수가 맞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는 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라는 거. 얘 먼저 찾고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V 모양을 찾으세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요렇게 갈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닥만 걸면 이 자리가 힘을 주면 많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꼬여 있는 이렇게 두 가닥을 같이 거는 거예요. 요게 기둥코에다가 바늘을 넣는 정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둥코 포함 14코가 맞는지 잘 봐주시고요. 마지막 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꼬리실을 이 실과 지금 뜨고 있는 바늘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고 걸어서 빼면 요게 14번째 코. 그리고 그 사이에 꼬리실이 이렇게 탁 걸리게 돼요. 그리고 요 한길긴뜨기 코 머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슬코 딱 갈라서 넣고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을 뜰 때 요 꼬리실을요, 이렇게 뜨는 지금 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놓고 같이 딱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세요. 이 상태로 같이 감싸서 뜨면 나중에 실정리하지 않고 가운데가 풀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코수가 많기 때문에요. 가운데 구멍이 지금 저처럼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구멍 약간 생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 지금 디자인 자체가 어차피 한 단마다 구멍이 생기는 무늬라서 네, 괜찮아요. 네. 꽉 오므려서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시고요. 다음 단은 구멍이 있는 단이죠. 사슬을 기둥코로 이렇게 3개, 그리고 무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슬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슬이 4개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요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코는 이렇게 코 머리가 약간 벌어져 있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거를 잘 못 보고 그냥 여기다 뜰 수 있거든요. 이것도 주의해서 잘 봐주셔야 돼요.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요게 기둥코고요. 여기에 우리가 빼뜨기를 하고 지금 또 기둥코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 한길긴뜨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코인데 그 코의 머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 두 가닥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찔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 실은 정리해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될 실은 이렇게 바늘 등에 같이 올라가도록. 요게 정확한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사슬코를 이렇게 걸고 들어가야 되죠. 한번 감아서 네, 좀 전에 보여드린 두 번째 코 머리에 이렇게 넣고 요 실자락 바늘 등에 얹어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러면 뜨면서 실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다음은 사슬 하나를 뜨고요. 감아서 또 바로 다음 코에다가 넣고 요 실 움직이지 않게 딱 이렇게 잡으시고 뜨면서 감싸지도록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코마다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요. 사이사이에 사슬이 들어가면서 전체 코수는 2배가 되죠. 사슬 코까지 다 포함하면 이번 단의 코수는 28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에서 14코로 시작하면 한 단을 뜰 때마다 14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의 규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바로 다음 칸에 한길긴뜨기. 코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기둥코부터 해서 14번째 코까지 떴고요. 제일 마지막에도 사슬 한 코 있습니다. 그리고 빼뜨기 할 자리 보세요. 요 한길긴뜨기 코 두 번째 코예요. 두 번째 코의 머리 바로 옆에 한 칸 비워둬야 되죠. 지금 코 사이사이에 사슬이 있으니까 여기도 한 코를 비워주고요. 그 옆에 있는 사슬 여기예요. 여기에 V 모양 있죠? 그 사이를 딱 갈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걸고 그대로 다 빼기 딱 붙여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까지 되었고요. 그 다음 3단은 다시 구멍이 없는 단이에요. 전부 한길긴뜨기로 채워줍니다. 여기서 기둥코를 또 세워요.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요.
이 코와 코 사이 칸 안에 이렇게 사슬코 가르지 않고 그냥 통으로 감싸서 뜨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2코를 뜹니다. 같은 자리에 2개. 코가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2개를 뜨고요. 그 다음은 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에 딱 이렇게 2가닥 걸리게 넣고 한 코를 뜹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은 요 칸 안에 2개. 그래서 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칸 안에다가 2코 뜨고 그 옆에 한길긴뜨기 코 머리 딱 이렇게 정확히 찔러서 한 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요. 제일 마지막에 또 빼뜨기 하는 자리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바로 옆에 있는 V 모양 사슬코 가운데 갈라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면 약간 X자로 꼬인 2가닥이 같이 이렇게 바늘등에 걸리게 돼요. 이거를 여기 밑에 쪽부터 보면 얘를 잘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보면 잘못된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3개 중에 제일 위에 건데 그거를 밑에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한길긴뜨기 코 머리 먼저 찾고 바로 옆에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지금 이번 단에는 사슬 없이 전부 한길긴뜨기로 채워진 단이고 네. 첫 코에 빼뜨기, 빼뜨기는 그대로 이렇게 다 빼는 거죠. 네, 이렇게 됐어요. 2번째 단 떴을 때 약간 오므라지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므라졌던 것도 지금 아마 이번 단을 뜨면 네, 이렇게 14코가 또 늘어나서 평평한 원형이 됐을 거예요. 네,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센치도 한번 재볼까요? 요 샘플은 제가 요거 오트페이퍼 더블 2겹을 6코 바늘로 2겹 같이 잡고 6코 바늘로 떴을 때예요. 이게 한번 재볼게요. 3단까지 했을 때 대략 7cm, 원지름이 7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거는 랄라실이죠. 랄라실을 5호 바늘 사용해서 지금 뜨고 있는데 얘는 원지름이 6.5cm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요, 이제 사용하시는 실과 뭐 바늘, 개인의 손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 각자 좀 다르게 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평평하게 늘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코 늘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저랑 같은 실이 아니더라도 5호 바늘을 사용해서 뜨고 있는데 막 언지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실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손땀이 너무 촘촘하거나 너무 느슨하거나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비슷하게는 가야 될 것 같아요. 6호를 사용하면 3단까지 떴을 때 7cm, 5호 바늘을 사용하면 6.5 정도가 되고 다음 이제 4단도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는 무늬예요. 근데 아까 우리 2번째 단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코를 다 뜨면요. 이게 코수가 계속 2배가 되어서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원형이 되지 않고 너울너울 울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있어요. 다음 단은 사슬 4개,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단에서는 사슬을 4개 뜨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요렇게 약간 벌어진 코 있죠. 이 코를 건너가고요. 건너고 그 다음 코에다가 뜨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면 아직 코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사슬 하나 있고 밑에는 한 코를 건넜으니까. 그 다음에 사슬 하나를 뜨고요. 이번에는 안 건너요. 건너지 말고 바로 다음 코에다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슬 하나 뜨고 건너서 그 다음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그 다음 또 사슬 한 코, 다음 한길긴뜨기는 건너지 말고 바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이 규칙을 따라서 한 바퀴 거의 돌아오면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 뜰 차례일 때 하나 건너고 한길긴뜨기를 뜨면 그 다음에는 코가 없죠.
네. 요렇게 보시면 건너고 안 건너고 건너고 안 건너고 요게 맞게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 안 건넜죠. 여기 한길긴뜨기 들어갔고 바로 다음 코에 떴잖아요. 그다음 건너고 한길긴뜨기를 떴어요. 마치 여기 한 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단에 빼뜨기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빼뜨기는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 뜬 겁니다. 이 기둥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여기 기둥코 사슬 모양 기둥코 있죠? 기둥코 있고 이게 그 전단의 마지막 코인데 그 위에 방금 우리가 마지막 코를 떴어요. 네.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사슬이 하나 있어요. 사슬. 하나 뜨고 빼뜨기 해야 되죠? 빼뜨기 자리 다시 한번 보세요.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옆에 하나 비워두고 그 옆에 구멍이 있는 단에서는 이렇게 코와 코 사이에 사슬 하나 남겨둬야 되죠. 이렇게 찔러서 좀 팽팽하게 딱 당긴 상태에서 걸어서 빼기, 그럼 빼뜨기까지 해서 지금 4단까지 떴습니다. 다음 단은 이제 다시 한길긴뜨기로 여기 칸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지금 그 전 단에 우리 3단에서 했을 때 보면 이 빈칸에다가 2개 뜨고 코머리에 하나 뜨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규칙으로 또 다 하면 코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코는 무조건 요 한 단을 뜨는 동안에 지금 14코만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 단에서는 여기 칸에다가 2개 뜨고 그 다음 칸은 하나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한길긴뜨기가 있는 자리는 코 머리에 한 코씩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둘, 하나, 하나, 하나. 이게 반복되는 규칙입니다. 보세요. 기둥코 세웠어요. 사슬 3개. 그 다음에 여기 칸 안에 통으로 넣어서 2코를 뜹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코의 머리. 한 코를 떴죠. 그리고 다음 칸, 코와 코 사이 사슬 있는 부분 감싸서 여기에 한 코, 그리고 코 머리에 한 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칸에 2개 뜨고 그 다음 칸에는 하나만 떴어요. 반복해 볼게요. 다음 칸에 2개 뜰 차례죠. 여기에 2개를 뜨고 코 머리에 하나. 다음 칸에 한 코. 그 다음 코 머리에 하나. 네, 이렇게 5단의 마지막은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요. 여기 지금 2코 뜬 자리 보이시죠? 요 칸 안에 하나, 둘, 2코가 들어있죠? 2개 뜨고, 그 다음 코머리에 하나 뜨고, 여기가 제일 마지막 코였어요. 여기 기둥코 보이시죠? 기둥코 있는 자리. 기둥코 바로 앞에 있는 마지막 칸에는 한 코만 들어가면서 딱 끝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합니다. 빼뜨기는 요 기둥코 중에 제일 위에 칸이에요. 요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로 옆. 찔러서 걸어서 다 빼기. 네. 네, 지금 5단까지 떴을 때 원지름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가 5호 반으로 뜬 거는 10cm에서 좀 이렇게 끝에서 끝에 좀 더 여유 있게 잰다고 하면 10.5. 네, 10에서 10.5 정도 크기가 됐고요. 그리고 도안에 제가 단마다 센치를 적어 드릴 건데 지금 이거 6호로 뜬 거는요. 5단까지 하면은 11.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11에서 11.5cm. 점점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네, 원하는 사이즈에 맞도록 코스 조절하는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요 규칙을 틀리지 않고 규칙대로 평평한 원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5단까지 지금 떴는데 이게 한번 반을 한번 이렇게 접어 보세요. 반을 접었을 때 여기가 거의 일직선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반원 모양이 이렇게 더 휘어서 약간 이게 좀 너울진다 하면은 코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 둘레에 비해서요, 지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한길 긴뜨기의 크기가 짧아서 코수는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해진 코수보다 이 원지름이 짧아도 이게 가장자리가 울게 되거든요. 그게 비율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약간 그릇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좀 오므려진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펴도 평평해지지가 않고 지금 오므라져 있다 하시면 그거는 이제 코늘림이 뭔가 잘못되어서 코수가 맞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코수가 적을 거예요. 코수가 너무 적거나 아까와 반대로 이 정해진 코수에 비해서 원지름이 길면, 네, 그러면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진행하지 마시고 그 이유를 찾아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평평한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이제 6단을 떠볼게요. 기둥코로 사슬 4개를 만들죠.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그 바로 옆에 있는 한 코 건너서 다음 칸에 한길 긴뜨기를 뜨고요. 사슬 하나, 다음도 또 건넙니다. 건너서 한길 긴뜨기. 다음 또 사슬, 이번에는 건너지 않아요. 바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요게 이번 6번째 단의 규칙이에요. 보시면 건너고 건너고 안 건너고. 보세요. 사슬 하나 뜨고 한 코 건너서 한길 긴뜨기. 다음 사슬 또 건너서 한길 긴뜨기. 사슬 뜨고 건너지 않고 바로 다음 코에 한길 긴뜨기. 6단의 마지막은 이렇게 건너지 않는 걸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 안 건넌 자리, 안 건넜죠? 안 건넜고 그 다음 건너고 건너고, 제일 마지막은 기둥코 바로 옆에 요 마지막 코에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도 사슬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도. 그쵸? 사슬 하나 뜨고 빼뜨기 자리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요 사슬이 잘 보인다면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한길 긴뜨기 코에 머리 옆에 하나 비우고 그 옆에, 네, 여기에 찔러서 다 빼기. 그러면 이제 6단까지 우리가 떴어요. 네. 원지름 한 15cm 될 때까지는 평평한 원형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 7단의 규칙 보여드릴게요. 7단은요, 이 구멍 안에 맨 처음에 2코를 뜨고요. 그 다음은 하나, 하나예요. 한길 긴뜨기 코 머리는 무조건 한 코씩 다 들어가는 거고, 이 빈칸에다가 채울 때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 3개 뜨고요. 맨 첫 칸에 감싸서 2코를 뜨고요. 머리에 한 코 뜨고, 다음 칸에 한 코만 뜨고, 또 코 머리에 한 코, 다음 칸에 감싸서 한 코, 코 머리에 한 코. 이렇게 해서 둘, 하나, 하나. 네, 14코씩 7단까지 코늘림을 했을 때 지금 98코가 되었고요. 이때 사이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6코 바늘로 떴을 때는요, 원지름이 15.5cm 정도가 되었고요. 5호 바늘로, 이건 랄라실 5호 바늘로 떴죠? 요때는 원지름을 재보면 14cm가 됐어요. 왜 지름을 재냐면요, 우리가 줄자를 이렇게 세서 이 원 둘레를 똑바로 정확하게 잰다는 게 어렵거든요.
네, 이게 잴 때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자의 이 실의 두께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제 머리 둘레는 모자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 안쪽 둘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의 차이로도 그러니까 1cm 정도만 차이가 나도 모자가 헐렁하거나 아니면 뭐 이마에 너무 이렇게 꽉 끼는 느낌이 나거나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자를 세워서 이렇게 둘레를 재는 것보다 원지름을 반듯하게 이렇게 평평한 원형일 때 지름을 재는 게 더 둘레 사이즈를 알기에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15.5, 원지름 15.5가 나왔어요. 그러면 곱하기 3.14 했을 때요. 둘레는 지금 48.67이라고 나오네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의 손땀 게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코수가 98코잖아요. 나누기 지금 둘레 48.6 아까 나와서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cm 안에 2코 정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6코 바늘로 7단까지 떠서 98코가 되었는데 이때 둘레가 대략 48에서 9cm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단을 더 늘리면 이 규칙 그대로 늘리면 14코가 늘어나죠. 둘레는 한 7cm 정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8단까지 했을 때 완성 사이즈는 머리 둘레 한 55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사이즈를 재보지 않고 그냥 뜨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이즈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성인 여성의 평균 사이즈는 요렇게 보거든요. 저도 그냥 사이즈 특별히 재지 않고 그냥 만들 때 성인 여성은 56cm 정도로 만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인 여성의 이제 뭐 평균 사이즈로 봤을 때 좀 두상이 작은 분은 55cm, 좀 크면 57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실제로 재보고 또 모자를 떠서 써봤을 때요. 제가 히피펌에서 좀 이렇게 머리가 많았을 때는 58cm로 떠야 편하게 잘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공방에서 이제 회원님들 이제 뭐 선물용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뜨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요. 우리 어머님들 두상이 작으신 분들은 53cm가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옷도 그렇지만은 모자도 특히 옷보다도 저는 모자가 사이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1cm 차이로도 불편해서 잘 안 쓰는 모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즈 보세요. 6살인데 몇 cm로 떠야 돼요? 몇 코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 하시죠. 근데 그거를 딱 일정하게 단순하게 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5살이지만 52cm가 과연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평균치로 해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요. 이게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센치로 지금 완성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각자가 정확히 사이즈를 확인을 해서 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도안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샘플일 경우에 6호 바늘로 이렇게 떴을 때 지금 상태는 아직 머리 둘레가 48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걸로 해서 14코를 더 늘린다고 하면 55cm가 나오는 거였죠. 근데 나는 55cm는 좀 작을 것 같아. 56cm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14코를 늘렸을 때 55였는데 여기서 추가로 2코를 더 늘려야 56cm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한 단을 더 뜨거나 한 단을 덜 뜨거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14코는 지금 게이지로 봤을 때는 7cm거든요. 그럼 7cm면은 머리 둘레에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단까지 떠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하게 좀 사이즈를 맞추려면은 일단 여기까지 늘려놓고 거기서 추가로 어떤 사람은 2코만 더 늘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4코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쵸?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태는 48인데 무조건 한 단을 더 늘리면 여기를 이만큼 다 건너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한 52 정도로 만들고 싶어. 애기 사이즈가 필요하다. 그러면 몇 코를 늘려야 될까요?
지금에서 한 4cm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게이지대로 하면은 1cm에 2코씩 들어가니까 4cm면은 8코만 더 늘리면 되겠죠. 8코. 그러면 52cm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랄라실로 뜨던 거 아까 쟀을 때 원지름 14였죠? 그럼요. 14cm 곱하기 3.14 해보면요. 지금 둘레는 44cm예요. 그리고 현재 7단까지 떴을 때 코수가 98코잖아요. 98 나누기 44 해볼게요. 이 랄라실의 게이지는 2.2예요. 이 상태 그대로요.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해보세요. 곱하기 만들고 싶은 그 치수. 애기 모자 52cm로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16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손땀 게이지로는. 네, 이렇게 116호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98코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아직 18코를 더 늘려야 되네요. 그러면 이 18코는 14보다 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14코씩 늘리던 이 규칙대로 해서 한 단을 더 늘려요. 그럼 14코가 늘어나죠? 그 뒤로 추가로 4개만 더 늘리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2단 더 늘릴까? 그러면 28코가 늘어나죠. 14코씩 14코씩 28코가 늘어나 버리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커지죠. 그렇다고 해서 풀고 막 좀 쫌쫌하게 다시 떠볼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운이 좋으면 맞고 대부분은 맞지 않게 되는, 그래서 모자를 뜰 때 우리가 자꾸 프루시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단순하게 이번 단에서 몇 코 늘리세요 라고만 알려드리면요. 맞는 경우보다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가 다를 때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모자를 뜰 때 48cm보다 작은 걸 만들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원지름 한 15에서 16 정도까지는 평평한 코늘림을 하시라는 거예요. 평평한 코늘림을 해서 그 원지름 곱하기 3.14를 해보면 현재의 둘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지름 15cm가 되었을 때 지금 떠놓은 그 현재의 코수, 이거는 지금 이 디자인 말고 다른 무늬로 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현재 떠놓은 코수 나누기 현재 둘레를 해보면 1cm 안에 들어가는 내 손땀 게이지를 알 수가 있어요. 1cm 안에 지금 몇 코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1cm 안에 들어가는 그 코수를 알아낸 다음에 그 게이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 몇 cm로 만들고 싶은지 그거를 정하세요. 그거를 곱해보면 필요한 코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지금 몇 코로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몇 코를 더 늘리면 되겠네 하고 이제 그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도안에 몇 가지 사이즈에 맞는 그 예시를, 그림을 다 그려서 넣어 드릴 거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손땀 게이지잖아요. 그래서 게이지가 맞지 않으면 어차피 그 도안 그대로 똑같이 떠도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안을 보고 하실 때도 그거는 이제 어떤 사이즈 그 기준 참고로 이용을 하시고요. 그 손땀 게이지가 저랑 다를 때는 이제 거기에 약간 응용을 또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이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직은 14코를 더 늘려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의 규칙을 볼까요? 다음 단은 이제 구멍이 또 있는 단이죠. 여기에서 그 전 단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볼게요. 건너고 안 건넜어요. 그러면 이번 단의 규칙은요. 이 건너는 것을 3번 건너고 그 다음 4번째에서 안 건너면 돼요.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동안 14코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사슬 4개 떴죠. 감아서 바로 다음 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해서 한 칸을 만들었어요. 사슬 하나 건너고 그 다음 코에
또 사슬 하나 건너고 그다음 코에. 이렇게 해서 3번을 건넜어요. 하나, 둘, 3번 건넜죠? 그다음 사슬하고 그다음 코 뜰 때 안 건너면 돼요. 이렇게 건너지 않고 뜨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구멍이 있는 단에서 코 늘리는 방법이죠. 건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한 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4코를 늘려야 할 경우에는 지금 요 규칙대로 한 바퀴를 돌면 되는데, 여기서 8단까지 14코를 다 안 늘리고 지금 여기서 나는 8코만 늘리면 되는데, 그럴 때는요, 이렇게 8군데를 이렇게 8등분을 해보세요. 8군데에다가 8등분은 하기가 쉽죠. 하나, 둘, 셋, 넷. 우선 이렇게 크게 4등분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한 번씩 더 핀을 이렇게 걸어주면 8개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뭐 나는 6코만 늘리면 된다 하면 6등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코수를 세어서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정확하게,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꼭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눈으로 대략 봤을 때 6군데에다가 이렇게 핀을 꽂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필요한 코수, 여기서 늘려야 되는 코수만큼 핀을 걸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규칙대로 뜨다가요, 그 핀 걸린 데쯤에 가면은 그 자리에서 건너지 말고 이렇게 한 코를 뜨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만큼 코를 늘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코수 계산하는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생각이 잘 안 나실 때는요, 조금 더 단순하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지금 나 3cm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몇 코를 더 떠야 되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면 3cm 안에 이렇게 대보세요. 몇 코 들어가나?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 6코. 6코만 더 늘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이즈 체크 꼭 해보시고요. 네. 원형이 평평했을 때 똑바로 놓고 지금 현재의 원둘레를 알아내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랑 지금 사이즈랑 차이, 몇 센치가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몇 코를 더 늘리면 되는지, 그거를 지금 이 단계에서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요거는요, 핑크색은 좀 아이 사이즈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코만 늘렸거든요. 원래 한 단에 14코 늘어나면 계속 평평하잖아요. 근데 지금 10번만 늘렸어요.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요렇게 건너지 않고 뜬 자리, 요거를 세어보면 지금 10개거든요. 했더니 보세요. 이제 더 이상 평평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를 늘리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자의 깊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는 막 이렇게 눌러서 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놨을 때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해서 여기가 정수리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구멍 있는 단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맞춰지면 그대로 이제 내려가면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 단은 다시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채워지는 단이죠. 근데 다음 단에서 한 2코만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원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2번만 코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늘렸으면 쭉 가다가 반대편 여기쯤에서. 네. 그게 막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의 규칙은 기둥코로 사슬 3개 세우고 빈칸 안에 한 코 뜨고, 여기서 코를 늘리고 싶으면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그쵸? 네. 저는 지금 코를 안 늘릴 거거든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머리에 하나, 그 다음 빈칸에 하나, 또 한길긴뜨기 머리에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네. 뜨다가 코를 늘리고 싶은 위치에서는 요 빈 자리에다가 2코를 뜨면 거기서 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번 단의 규칙이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둥글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눌러서 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모양 그대로, 요 모양을 억지로 펴지 마시고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에서도 또 사이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좀 전에 7단까지 했을 때 원지름 14였잖아요. 근데 제가 10코를 늘렸더니 보세요.
지름이 14.5가 됐어요. 그쵸? 몇 군데 더 해볼까요? 네, 대략 이렇게 하면 14.5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린 그 방법대로 원하는 사이즈 내 둘레에 맞도록 코수를 그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코수는 각자 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코늘림을 이제 하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하면서 내려가면 그게 이제 모자의 깊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에 맞춘 다음에는 이제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내려가죠. 이게 이 길이가요. 어디까지 뜨는지에 대해서는 1대1 비율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지름하고 이 길이가 1대1이면 대체적으로 잘 맞습니다. 머리둘레 맞출 때 이렇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내가 완성한 이 둘레 나누기 3.14 해보면은 지름이 나와요. 아동 사이즈는요, 16에서 17c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성인용은 한 17에서 18cm. 근데 두상이 작은 분들은 18로 하면은 막 너무 시야가 가려지는 느낌? 네, 너무 내려오는 느낌 날 수도 있어요. 되게 이게 약간의 차이지만 썼을 때 그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17보다 짧으면 안 돼요. 그러면 썼을 때 모자가 이렇게 금방 벗겨질 것처럼 너무 좀 헐렁한 그런 느낌 날 수도 있고요. 18을 넘어가면 또 안 됩니다. 성인 모자가 길이가 18cm를 넘어가면 위로 봉긋 솟아오르거나 시야를 너무 가리게 돼요. 그래서 17에서 17.5, 18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어떻게 재냐면요. 여기 정수리부터, 우리 여기 시작점 있잖아요. 정수리부터 똑바로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쟀을 때 요게 18cm를 넘어가지 않도록, 네,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썼을 때 뭐 귀 바로 위까지 오게 뜨세요라는 뭐 그런 기준을 잡으면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고, 좀 앞으로 눌러 쓰느냐, 좀 뒤로 기울여서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요 원지름과 요 길이가 1대1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요게 지금 우리는 이제 무늬가 또 이렇게 있는 걸 뜨는 중이잖아요. 이럴 때는, 딱 내려왔을 때 저는 지금 이 구멍 있는 단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를 덜 뜨거나 더 뜨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구멍이 없는 단에서 끝나겠죠. 네,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어느 단에서 끝나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길이가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챙을 떠야 되잖아요. 근데 챙을 뜰 때, 숫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세지 않고요. 그냥 사이즈 공통으로, 그냥 우리 지금 버킷햇은 막 이렇게 주름이 지지 않고, 그리고 챙이 그렇게 넓지 않죠. 그냥 이 상태에서 살짝 자연스럽게 주름지지 않는 각도로 해서 살짝만 퍼지게 해서 그렇게 넓지 않은 챙이에요. 어차피 이런 재질의 실로 떴을 때 그렇게 챙을 넓게 할 수 없거든요. 챙이 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마를 가리면서 앞에 약간 눈썹 위에 약간 그늘지게 할 수 있는 그 정도 각도의 버킷햇을 지금 뜨는 거죠. 이때는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전체 코수가 몇 코이건 그거에 관계없이 사이즈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칸이 있잖아요. 이 칸에서 네 번째 칸에서 일단 코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뜰 때 코를 늘리려면 이 사슬 있는 이 구멍 안에 여기에 한 코만 떠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 뜨고 코 머리에 하나 뜨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두 코를 뜨면 거기서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구멍에 뜨고 코머리에 뜨고 구멍에 코머리에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이 되었을 때 여기는 두 개 뜨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에서 두 개 뜨고 이런 식으로 그게요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에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끝에 그냥 뭐 나는 2칸이 남네, 1칸만 남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막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번째 칸에서 일단 코를 늘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길긴뜨기만 뜨는 단이지만 무늬 순서상 만약에 요거를 떠야 되면 이제 이렇게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를 뜰 때 코 늘리는 방법 있었죠? 우리 위에서 지금 내려오면서 계속 했던 방법이에요. 요 무늬를 뜰 때 코를 늘리려면 여기 건너가는 자리에서 건너가지 않고 바로 뜨면 그쵸? 네, 얘를 뜨고 그 다음 이거 뜰 차례일 때 건너지 말고 바로 뜨면 그 자리에서 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 코 늘림 방법이 2가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적용을 해서 네, 요번 챙 첫 번째 단에서는 4번째 칸에서 한 코를 늘린다. 네, 그게 규칙이에요. 해볼게요. 지금 기둥코 3개 세웠어요. 한길긴뜨기 뜰 차례죠. 구멍 안에 한 코 뜨고 머리에 한 코. 구멍 안에 한 코, 머리에 한 코. 이렇게 해서 일단 3칸까지 가면 보세요. 하나, 둘, 3번째 칸까지 갔죠. 그 다음 4번째 칸 뜰 차례일 때 이 사슬코가 있는 구멍 안에 하나, 2개 같은 자리에 2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머리에 뜨고 그러면 여기서 한 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요거를 반복을 하면서 이번 단 한 단을 뜹니다. 네, 이렇게 챙에서 한 단을 일단 코를 늘렸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막 코가 늘어난 게 막 티가 날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코수가 네,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네, 다음 단을 또 코를 늘려볼게요. 다음 단은 이제 저는 구멍이 있는 단이에요. 구멍 있는 단에서 코를 늘릴 때는 처음에 일단 기둥코로 사슬 4개 필요하죠. 그리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이렇게 뜨잖아요. 이것을 네 칸, 요 칸수 있죠? 예, 4칸까지는 그냥 가고 그 다음 5번째 칸 할 때 그때 코를 늘리는 거예요. 하나 건너고 한 코 뜨고 건너고 한 코 뜨고 건너고 한 코 건너고 한 코 이렇게 해서 4칸을 갔죠. 여기까지는 코가 안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 5번째 거 할 때 사슬 하나 뜨고 한길긴뜨기를 건너가지 말고 바로 다음 코에다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코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사이즈 공통입니다. 지금 여기 전체 코수는 각자가 지금 상황이 다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원하는 사이즈도 다르고 손땀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딱 몇 코다라고 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어떤 이렇게 비율로 해서 뜨면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즈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챙 코늘림 하면서 2단을 떴고요. 다음 단은 그냥 코늘림 없이 한 단을 더 떠줍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챙을 하나, 둘, 3단을 뜬 상태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챙이 살짝 퍼지면서 네, 좀 데일리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버킷햇 스타일의 이제 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챙 길이가 조금 아쉽다,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짧은뜨기로 한 단을 더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무늬 순서상 마지막 단이 이렇게 구멍이 있는 단에서 끝난다고 해도 마지막 맨 끝에 짧은뜨기로 한 단을 넣어 주시면 괜찮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원하는 챙 넓이로 해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뜰 거예요. 기둥코로 사슬 하나만 세우고 짧은뜨기는 바로 밑에 우리 여기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넣어서 나오고 걸어서 빼기 이렇게 짧은뜨기 그리고 바로 다음 코에 코머리 한 코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근데요 대체로 요 한길긴뜨기를 뜰 때보다 코수가 같을 경우에 짧은뜨기가
좀 더 길이가 짧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손땀이 아무래도 뜨다 보면은 짧은뜨기를 더 촘촘하게 뜨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챙을 요렇게 살짝 늘려놨는데 여기서 마지막 단 짧은뜨기가 그거를 이렇게 당겨 주면은 책 모양이 또 좀 예쁘지 않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단 짧은뜨기 할 때 너무 당겨 뜨지 않도록 네, 좀 그거 주의하시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뜹니다. 짧은뜨기 한 단을 뜨니깐요. 코놀림을 안 했는데도 아까보다 좀 더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챙을 뜰 때 이런 식의 주름 없는 스타일의 챙은요. 뜨는 동안에는 코가 늘어나는 게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다 뜨면은 이런 각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코를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은 점점 뜨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좀 프릴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요 정도 비율로만 네, 이렇게 코늘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에는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했고요. 이제 남은 실의 양을 좀 보시고 지금 오트페이퍼 두 볼로는 성인용 좀 큰 사이즈 모자를 떠도 두 볼로 거의 딱 맞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두 볼로 다 완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면 제일 끝단에다가 빼뜨기로 또 한 바퀴를 돌려봅니다. 그 빼뜨기는요, 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모자를 이렇게 떴을 때 빼뜨기를 하면 이 끝단을 좀 더 반듯하게 이렇게 좀 정돈한 느낌이 나고 요 끝단을 좀 더 도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예전에 넓은 책모자 할 때는 이렇게 모자용 그 와이어 넣고 감싸면서 뜨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뭐 와이어까지는 아니어도 좀 어느 정도 책 모양을 좀 빳빳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빼뜨기를 해봅니다. 여기 짧은뜨기 했던 첫 코의 머리에 딱 찔러서 그대로 빼뜨기. 만약에 실이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빼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코에 넣고 걸어서 그대로 다 빼기. 빼뜨기와 짧은뜨기는 그런 차이가 있죠. 찔러서 걸고 그대로 여기까지 다 빼면 이게 빼뜨기죠. 네. 그래서 언뜻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은 비슷해요. 짧은뜨기 했을 때랑 단은 더 이상 좀 길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두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챙 끝에가 좀 더 힘있게 좀 빳빳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이 빼뜨기 할 때 너무 당기면 안 돼요. 그러면 책 모양이 또 다시 찌그러질 수 있어요. 너무 당기지 않게 여기 밑단에 떴던 요 코의 크기 잘 보시면서 빼뜨기를 요때 요 보세요. 바늘 밑에 약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 여유 공간 좀 있게. 네, 요렇게 빼뜨기로 한 단을 왔고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떴어요. 이때 매듭 짓지 않고 이 코 모양, 이 모양이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면서 마무리하는 방법. 네, 요거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방법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실 여유분은요, 한 10cm 정도만 있으면 돼요. 네, 이렇게 남기고 자르세요. 그리고 매듭을 짓지 않고요. 그냥 뜨던 상태 그대로 이렇게 코 사이로 실을 뺍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요거를 바늘에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실이 지금 여기 이 코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한 코는 건너고요. 그 다음 코에 코머리에 이렇게 두 가닥 다 걸리게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었어요. 쭉 통과하고 이게 지금 아까 마지막에 떴던 코, 이 실이 들어있는 바로 그 코, 이 코의 바깥쪽 반코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코 머리 모양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바늘 넣는 방향 약간 헷갈리면 이 다른 코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나 보세요. 만약에 이 코가 기준이면 여기서 이 실이 이렇게 나가서 다음 코 아래로 이렇게 통과했죠? 통과해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죠? 그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이 실이 이게 마지막 코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지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 코머리 두 가닥 다 걸리게 이렇게 넣었던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말고 바깥쪽에 있는 방코에만 걸쳐서 넣으면 이렇게 지금 하얀색이라 또렷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매듭 없이 그냥 같은 모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 정리 깔끔하게 잘 하시면 이렇게 매듭 티나지 않게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뭐 따로 묶어서 매듭 지을 필요 없고요. 코 사이로 꼼꼼하게 좀 이렇게 남은 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구멍 송송 시원한 데일리 버킷햇 완성을 했습니다. 뜨면서 궁금하신 점은요, 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니들 코티지 찾으시고 거기에 톡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네이버 톡톡에서는 사진 첨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보고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궁금한 점 연락 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뜨기를 많이 안 해보셨을 때는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공식이 이해가 처음에 잘 안 되거나 또 원하는 사이즈가 잘 안 나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방에서 수업을 할 때도 한 번에 이렇게 쫙 원하는 사이즈를 잘 만들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네, 근데 영상을 자꾸 이렇게 돌려서 다시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또 중요한 점이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손땀 게이지가 손땀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또 예상과는 또 다른 사이즈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땀을 일정하게 하도록 연습을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도안에 최대한 제가 자세히 응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또 넣어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맞는 모자 꼭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